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비가 또 추적추적 네. 오는 날씨이네요. 그렇죠. 이런 날은 원래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오게 됐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날이 좋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날씨 좋았어요. 그래도 뭔가 비가 너무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어서 좀 기분 좋게 오는 보슬비 맞아. 느낌이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적당한 느낌. 그리고 저는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벌써 하지가 지났잖아요. 네, 이제 다시 가을인 건가요, 그럼? 저의 여름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죠. 아, 맞아. 저번에 하지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죠?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가 길어서인데 이제 6월 21일에 네. 하지가 지남으로써 이제 해가 짧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무더위 시작도 안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여름은 오지도 않았다. 아직 안 더워서 지금도 맞죠,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그건 아닌데 아까 그 강의실이 너무 추웠어가지고 아. 입은 상태로 이제 왔다. 오늘 약간 아이돌 연습생미가 좀 있으세요? 혹시 모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아침에. 수상한 자켓과 모자. 오케이. 약간 힙한 느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이제 타미 씨랑 같은 곳에 다녔죠. 저희 맞습니다. 도서전에 다녔죠. 네. 서울국제도서전. 근데 저는 오픈런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사고 싶은 책갈피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유명한 작가님 이옥토 작가님이라고 네. 디자이너분이신데 그 채식주의자 책 표지 네. 디자인하신 분이거든요. 네. 리커버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의 책갈피 시리즈를 모으고 있었어요. 막 수박도 있고 사과, 무화과 막 이런 식으로 우와. 과일 단면을 책갈피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만드신 거 7종을 네. 이제 도서전에서 판다고 해서 어. 오픈런 했는데 제가 오픈런 줄 서 있을 때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줄을 쓴 거였어요. 와.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안에 줄이 또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와.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팅을 걸었는데 앞에 290명인가 있었어요. 제 앞에. 와. 그러니까 그랬구나. 더 빨리 가신 거죠, 저보다. 근데 다행히 샀어요. 오. 근데 이제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1시, 아침 11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사고 전 책은 안 샀어요. 왜냐면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게 여름어 사전이라는 책이었는데 네네. 뭔가 여름과 관련된 단어를 시인들이 좀 풀어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을 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알다시피 여름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친해지려는 미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여름이 싫을 때마다 그걸 펼쳐보면서 아, 여름이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불미스럽게도 품절이어서 사지 못했다. 여름과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상극인 것 같아요, 저희는. 타미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근황 그 국제도서전 네. 갔다 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동행이 약간 살짝 늦는 바람에 네. 이제 좀 늦게 갔죠. 저는 마음이 솔직히 급해지긴 했어요. 그치, 오픈런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전부터 막 도서전에서 제일 많이 본 글자가 품절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봐가지고 막 진짜 인기 많은 책 그리고 뭐 굿즈 이런 것들이 막 다 나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은 급하지만 일단 그래 이왕 늦었으니 이제 네네. 밥 먹고 이제 천천히 해서 한 2시쯤에 들어갔나? 이러니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막 북마크를 많이 해놓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막 맞아요. 정신없이 그게 제가 처음 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부터 돌아야 되지? 마음은 급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또 의외로 제가 막 보려고 했던 부스 이런 데보다 약간 작게 잘 꾸며져 있는 부스들 책들 보니까 또 그 재미도 그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몰랐던 책들을 많이 이제 메모를 해오고 그 중에서 저는 책 하나 산 게 있는데 독립출판사 책인데 그 나중에 이거를 더 구매하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더 읽어보고 싶어서 혹시 이거 나중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나요? 이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명함을 주시면서 대박이다.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책들이
시리즈가 4권까지 있었나 그랬는데 진짜? 한 8, 90년대 혹은 더 이전 시대에 사셨던 여성 작가님들이 내셨던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그분이 쓰셨던 네. 작품을 싹 다 이제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내신 거예요. 근데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제 뭐 단어라던가 뭐 일제강점기 시절도 있고 혹은 옛날 한글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수정을 하였다지만 이제 그대로 가져온 그런 책이 있었는데 되게 의도가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에서도 뭔가 읽고 싶은 점이 많아서 한번 사봤는데요. 왜 이렇게 말이 장황하죠 지금?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책만 사고 싶은 책들만 한 15권 정도 막 적어오고 뭔가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한정판 커버들이 뭔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그냥 나중에 좀 더 할인해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굿즈들은 진짜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굿즈가 진짜.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 때 읽었던 막 미술사 막 이런 책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양정문 작가님 오신 거 봤어요. 아 진짜?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진짜? 나중에 독서 모임 와. 보내줘야지 하면서 사인회? 이제 네네 사인회를 하고 계셨어요. 진짜? 근데 막 그런 사인회들이 곳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그분의 책을 뭐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뭔가 가기가 좀 그치.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읽었잖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뭔가 말을 막 하시는데 저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신기하기도 하고 막 만약에 내가 간다면 뭐 작가님 막 이러이러한 부분이 막 너무 좋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못하겠다. 이래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저도 은근히 그런 거 쑥스러워하거든요. 근데 그 민음사 TV 제가 즐겨보는데 네네네. 그 민음사 부스에 부장님, 맞아요. 아람 부장님 돌아다니셨잖아요. 모든 분들이 있으시던데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맞아. 연예인 보는 느낌. 그러니까 마케팅부 분들이 이제 다 나와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막 옆에 같이 갔던 친구가 와 사인 받으라고 그 부장님한테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멀리서 바라보겠다. 저는 그 키링을 한창 구경을 하고 네네. 막 다른 책들도 구경하는데 그 부장님한테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사인? 막 책에 사인 맞아, 받고 맞아. 막 아하 막 이러고 있는 걸 봐가지고 네. 막 역시 인기가 많으시고 하고 이제 계산대 가서 그 키링을 골라가지고 네. 몇 번 골라서 이제 사셨어요? 갔어요. 진짜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인기 짱이었어. 괜히 고르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근데 남아있는 키링이 있었던 거죠? 딱 한 번호만 수북히 남아있고 왜지? 인기가 왜 없었지? 다른 거 진짜 싹 다 품절이었어. 진짜 아쉽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키링 줄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제 민음사 부스를 2바퀴 돌아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진짜 핫플이었다. 민음사 특히.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북토크를 하니까 네. 또 엿듣기도 맞아. 하고 맞아. 가다 그냥 멈춰서 보고 그러니까 막 김혜란 작가님이랑 맞아. 이렇게 계셔가지고 막 신기하다 이러면서 또 봤던. 그래서 내년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오랜 테스트용이었던 거죠. 네. 베타 테스트처럼. 너무 막 이러면서 치이면서 다녀가지고 맞아. 사실 내년에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도서전이었습니다. 맞아요. 약간 해가 갈수록 그 스킬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동화책도 진짜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 이준혁 씨 동화책 아세요? 이준혁 씨. 배우 이준혁 씨 아세요? 네. 근데 그 이준혁 씨가 자기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나? 해서 그 내용으로 동화책을 직접 내셨었는데 그게 그 전시가 알아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뭔가 성인을 위한 동화책 같은 느낌? 맞아요. 진짜 읽기만 해도 막 완전 힐링되는 맞아. 그런 동화책들이 많았는데 뭔가 집에다 두기에는 너무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에 진짜 애기라도 있으면 다 사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요즘엔 진짜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약간 민주주의와 관련된 동화? 진짜요? 네, 그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장이 있었잖아요. 한 귀퉁이에.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뽑힌 책들을 보는데 이제 그런 단어를 설명해주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근데 막 이런 거 경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그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그래서 역시 조기 교육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읽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근황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네.
오늘의 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쿡입니다. 밈슐랭 즐겨 듣습니다. 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팀쿡 씨가 싶으신데요. 얼토당토하는 네네. 심지어 한국어를 하는 팀쿡이 있다? 이게 요즘에 또 OO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172만 구독자를 가진 오, 채널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콘텐츠가 전과자, 어. 모든 과에 가서 이제 체험을 맞아. 해본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카이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편이 성우 관련 과를 가는 거였는데 이제 성대모사를 하게 되는 이제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나가다가 아이유 씨 광고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아이유 씨 성대모사 돼야 돼요 이랬더니 이제 카이 씨가 이제 성대모사는 기세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얼굴을 반만 가리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대모사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만나는 시민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뭐 저 성대모사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진격의 거인 좋아하신다고 이제 시민분이 하시니까 진격의 거인 성대모사 하실 수 있으세요? 이랬더니 이제 안녕하세요. 진격의 거인입니다. 오늘 많이 작으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태연해서 킹 받는 거 아시죠? 그죠? 진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이거에 동화돼서 안녕하세요. 도라에몽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굴만 냅다 가리면 되는 이제 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용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밈이 어쩌다 유행했을까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토끼를 키우시는 SNS 유저분이 계세요. 좀 네임드 토끼? 민트라는 토끼를 키우는. 근데 이제 그 분이 토끼를 위해서 집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그러니까 집을 다시 사신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거기에다 인용으로 누가 카이자를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민트 언니 힌트입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본 거 그게 맨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토끼를 위해서 집을 바꿔주니까.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그런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본 거는 어떤 유명한 부자분이 정자 기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봤어요. 네, 정자 기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전 세계 자기 자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자기 재산을 엠빵 해주겠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눈 가린 카이자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107번째 딸입니다. 아빠 날 까먹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대상을 해도 되고. 그다음 제가 많이 본 건 직장인 분들이 회사 가기 싫잖아요. 이제 카이자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오늘 하루 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정말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다. 너무 웃겨. 아니 이게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봤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영상을 보면서는 사실 많이 재밌진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그치, 그냥 골 때린다 이 수준.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무표정으로 그 웃긴 영상 볼 때 무표정으로 보잖아요. 엄격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진짜 넘어갔어요. 넘어갈게요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재밌게 활용하는 게 웃긴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냥 냅다 그 카이가 얼굴을 가린 그 사진을 박아놓고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그냥 말해놓는 이 당돌함. 너무 웃기다. 그래서 이게 밈이 확실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제가 이 카이 씨를 봤을 때 밈 도화살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최근에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이 씨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나왔던 짤인데 카이가 있는 곳엔 공기가 2도 정도 차다 라는 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 기온을 낮추고 싶을 때 나 지금 5카이 필요하다. 오늘 뭐 10카이 떨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더울 때 카이 불러와라. 그리고 카이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여름이 엄청 더웠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다 카이가 저녁을 안 해서 그렇다. 그때 실제로 저녁했더니 또 시원하잖아요. 여름이. 그래서 그게 다 카이 효과다. 라는 걸 많이 봤어요. 약간 오카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진짜 그 온도 용어일 것 그러니까, 같고. 단위.
그러니까요. 섭씨 땡땡도 이런 것처럼. 아 진짜 저는 이거 하니까 생각난 게 그 고전 밈 중에 네네. 안녕하세요 승아 아빠인데요.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옛날에 그 약간 커뮤니티? 맞아, 커뮤니티. 뭐 게시글에 이제 제가 뭐 학원에 좀 빠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보이스로 올려줄 수 있냐. 왜냐면 이제 학원에다가 아빠인 척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승아인데 오늘 승아 아빠인데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을 부탁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서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고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승아 이 땡땡땡이 저도 모르게 학원을 등록했네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혼내는 것부터 점점 이제 동방신기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성대모사로 번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안녕하세요 영웅재 중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콘서트 때문에 지금 승아가 일본에 와 있어서 학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샤이니 오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은 분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셔가지고 그 천재분이 이제 여러 개를 다셨어요. 되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옛날에 성대모사가 진짜 물론 지금도 약간 개인기 국룰인 것 같기는 한데 막 어렸을 때 저도 막 성대모사 막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현영 씨 성대모사 와 진짜 추억스니다. 현영님 막 그런 거 연습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마이크는 성대모사 연습했던 적 없나요? 저는 그 AOA 지민 선배 아세요? 그 선배가 목소리가 되게 카랑카랑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중딩 때 이제 많이 쉐도잉을 했던 노래방 갔을 때. 맞아요. 그렇죠. 그런 특색 있는 목소리가 좀 따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성대모사. 근데 너무 잘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개인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또 너무 못해도 웃겨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중간한 게 제일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어중간하게 잘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좀 누군가를 이제 좀 사칭 하는 자, 레전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썰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두 가지 썰. 타미의 두 가지 썰. 썰풀기. 하나는 좋은 썰. 하나는 나쁜 썰. 다채롭다. 썰이 다양하시네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좋은 거부터 갈까요? 좋은 거. 네. 좋은 거는 옛날 일입니다.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좀 크게 싸우셨어요. 네네. 흔한 부부 싸움. 네네. 근데 이제 둘을 화해시키고 싶다라는 이제 귀엽다.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착하다. 그 엄마 아빠의 핸드폰을 슬쩍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남겼죠. 미안해. 뭐 내가 잘못했어. 근데 초딩이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투만 봐도. 초딩이 안녕하세요 승아 아빠인데요. 두 분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화해를 하는 게 저의 의도였던 거죠. 물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화해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물론 화해는 했겠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 그렇죠. 지금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사칭썰. 효녀 일화. 엄마 아빠 사칭썰이 있었고요. 나쁜 썰 뭔가요? 이거는 최근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최근 제가 보이스피싱을 좀 당할 뻔했어요. 진짜요? 이게 진짜 교묘하게 속이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댁으로 우편 보내드렸는데 그 2번이나 갔는데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막 이렇다. 근데 이게 법률 문서여가지고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평일엔 제가 사실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제가 다시 뭐 확인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랬더니 이게 급한 건이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으로 확인을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은 알겠다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 이랬더니 일단 뭐 빨리 진행을 시켜야 돼. 근데 회사에 있다가 받은 거니까 제가 빨리 가야 돼요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시켜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막 IP 번호를 불려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IP 번호를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이상한 건지. 근데 검색을 하니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전 몰랐거든요. 그 약간 링크 창에 넣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링크로 들어가셨어. 법무부 막 이런 페이지로 이제 들어간 거죠. 가짜 페이지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 확인 뭐 거기 해서 뭐 사건 번호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사건 번호를 불러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제 주위에 또 약간 딥페이크 관련해서 막 피해 사실 때문에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실제 사건이에요. 그거는. 네네네. 아 진짜. 그래서 그분은 이제 피해를 받아서 이제 경찰서로 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혹시나 그런 거일까봐 요즘 하도 세상이 가만히 노답이니까. 있어도 피해를 받는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막 그것 때문인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사건 있어. 막 문서가 완전 리얼하게 막 띵띵띵띵 있어요. 이름도 써 있어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막 캡처를 하래요. 그래서 캡처를 하고 뭐 몇 번 불러주고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대포통장 관련된 막 이 땡땡땡 씨 모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구나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관련 저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제 빨리 끊으려고 막 저 끊어야 돼 하니까 녹취 중이라서 막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변명이. 그래서 일단 그러고 끊고 이제 사실 링크에 접속했고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경찰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런 거는 괜찮냐 이랬는데 뭐 금융 정보를 넘기거나 거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앱을 다운받거나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링크 접속이라던가 뭐 단순 개인 정보를 입력한 거는 괜찮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는데 뭔가 이제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이제 말로 전하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당했지? 막 사실 그 IP를 접속을 했다. 뭐 여기서부터 이미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의 그 국룰 단계잖아요. 근데 너무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사실 진짜 같고 그러니까 막 하도 막 촉박하게 막 혹은 실제로 주위에 막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진짜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고 이게 나는 안 당하겠지. 이거 뻔하네라고 해도 진짜 저도 언니가 예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왜 그걸 왜 믿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진짜 혹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당할 뻔했는데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화가 010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폰번호로 전화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거부터가.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경찰청이었나? 네. 어쨌든 또 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해자인 걸로. 네, 저도.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대포통장으로. 그래서 이제 다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지? 땡땡지검 어쩌구인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네네네. 제가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방 검찰청이. 그래서 내가 본인 핸드폰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버 수사대 녹음기로 녹음 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끊을게요. 이러고 끊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 이제 끊었는데 제가 실제로 스미싱을 당했어요. 어머. 근데 그건 뭐였냐면 제가 제 생일 근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자로 배송을 누가 보내서 근데 그게 진짜 할만하다. 내 번호 입력해야 그 배송 정보 받아볼 수 있다 했는데 저는 이제 또 누가 나 모르게 깜짝으로 그냥 올 게 없었는데 그냥 친구들은 그쵸. 다 익명이 아니니까 그냥 기명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하고 이제 핸드폰 인증까지 해서 그냥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막 스토리 같은 데 올렸더니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하나가 별로 안 친한 친구였는데 네. 걔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마이크야 그거 스미싱인 것 같아. 나 당했어 이래가지고 진짜 다 포맷했어요. 폰을 다 포맷하고 인증서 다 다시 발급받고 은행 어플도 다 새로 깔고 근데 다행히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비슷하게 저희 엄마한테도 비슷한 문자가 왔는데 엄마도 무슨 어플이 깔렸나? 어머 무섭다. 또 다 포맷하고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걸 속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걸 보면 속을만한데요, 진짜로? 진짜 그 택배 문자랑 똑같이 오고 아마 엄마한테는 무슨 부고 문자? 요즘 이 부고 문자 맞아요. 가지고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또 약간 직종이 비슷하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뭐 교장 선생님 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오더라고요. 그거까지 걔네가 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체 어디서 내 정보가 흘러나갔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 지인한테 이제 부고 문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클릭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완전 난리를 치면서 막 이제 핸드폰 포맷하고 막 이랬었는데 와 진짜 교묘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진짜 전 부고로 그렇게 장난치는 그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중학교 때 저희 페이스북 많이 썼잖아요. 네. 학창 시절에. 근데 제 친구들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문자로. 예를 들어 타미 씨면은 타미 씨가 페이스북으로 저를 많이 왔던 것 마이크 같은데? 초대했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다 피싱인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그 링크가 진짜가 아니라 걔네가 한 적 없는데 지금 알았어요. 심지어. 근데 진짜 제 친구들 이름으로 다 오는 거예요. 한 5개가 왔는데 다 다른 친구 이름으로. 와.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때 누른 적 없다. 그러니까 그게 또 가짜였던 거죠. 이런 게 진짜 아니 내 친구들은 어떻게 알고 캔 거지? 그니까요. 진짜 무궁무진하다 수법이.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잘 속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아니고 그니까 이 썰을 이제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썰을 이제 회사에서 점심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의 아버님이 이제 경찰이신데 따님이 이제 나 돈 좀 빌려줘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약간 여성의 목소리로. 그래서 그러니 그 번호로 똑같이 해가지고. 근데 경찰이신데도 목소리가 그러니까 번호랑 막 통장 이런 거 막 다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막 빨리 이제 막 그걸 찍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님이 그건 근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딸한테 전화해봤더니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마음으로는 얘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할 애가 그치, 아닌데 그치, 싶은 그치, 마음에 그치. 진짜 급한가 보다 싶어서 빨리 보내줘야겠다. 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진짜 중요한 정보 넘기기 전에 이제 끝이 났는데 다행이다. 그 몇 시간 만에 그 번호로 대포폰이 2-3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진짜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해지하고 막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경찰인 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수법이 진짜 저도 들었던 게 음성 있잖아요. 네. 음성을 따서 딥페이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런 적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다가 여보세요 했는데 끊기고 이런 전화들 있잖아요. 그때 그 여보세요로 약간 음성을 따가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건너 아는 사람한테 들었던 건데 납치됐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속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속아. 그래서 막 실제로 보내셨다 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확인해보니까 아니라고. 근데 그때는 확인할 정신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목소리가 당연히 누가 봐도 내 딸 아들인데 그럼 당연히 일단 빨리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 가족 건드리고 부고 약간 이런 짓 하는 게 진짜 레전드 같아요. 그리고 그 국제번호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82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010 땡땡땡땡 맞아. 하면서 이제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외국 해외 이제 번호로 뭐 예를 들어 뭐 앞에 플러스 뭐 72 해놓고 010 뭐 똑같이 되어 있다 하면은 전화가 오면
저장된 번호가 똑같이 뜬대요. 아, 진짜? 그래서 엄마 번호인데 앞에 국제번호만 달랐을 때 이제 오면은 엄마라고 똑같이 뜨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막 살려줘 막 이런 소리가 들으면 진짜 미치잖아요. 그니까. 와, 미쳤네 수법이.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다. 진짜 노답이다. 그래서 사실 막 연예인들 막 사칭해서 딥페이크로 맞아. 막 요즘에 사기도 많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판별하고 살아야 되지 싶어요. 그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이것까지 판별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니까요. 진짜 킹 받는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너무 막 급하게 뭔가를 막 독촉을 한다. 막 이거 지금 해결 안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전화라던가 좀 금융 정보를 계속 유도를 하면 바로 좀 끊어보셔라 라는 얘기를 진짜 드려봅니다. 제가 진짜 방금 생각났는데 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집으로 전화한 거예요. 데리고 있다. 이름도 말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 데리고 있다 뭐 이렇게 했나? 근데 이제 엄마는 집에 없잖아요. 제가. 네, 걱정되죠. 그러니까 너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가 저희 어렸을 때 수련회 엄청 빡센 거 아셨죠? 네. 막 체력 단련시키잖아요. 맞아요. 거의 유격 훈련을. 그러니까 그 초딩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빡세게 체력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때 폰을 다 뺏어서 걷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제 폰으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담임한테 전화했는데 담임도 안 받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 담임은 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연락이 잠깐 안 되는데 이제 엄마는 완전 패닉에 빠졌지만 그래도 수련회 갔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담임쌤이랑 전화가 돼서 있구나. 다행히. 근데 딱 그날을 노린 게 진짜 진짜 놀랐겠지만 뭔가 우연이었겠지만은 제가 항상 집에 있잖아요. 어린이니까. 근데 하필이면 딱 그때 갔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흉흉했어요. 세상이 되게 맞아요. 아동 유괴 범죄가 너무 많았어서 저희 어렸을 때 아동 관련 범죄들이 진짜 굉장히 많았고 맞아.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놀이터에 있는 애들한테 뭐 엄마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 아빠 친구인데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끔찍. 진짜. 그러니까 진짜 노답이었던 사회였다. 지금도 별다를 거 없긴 하지만 아무튼 사칭썰 릴레이. 너무 분노 가득한 사칭썰이었지만 사실 이 밈은 굉장히 좋은 그치. 재밌는 사칭입니다. 맞아. 많이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도 이제 마이크가 뭐 수업이 안 끝난다라고 네네. 했을 때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이상 수업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희망사항이었는데 이뤄지지 않았죠. 계속 늦게 끝내주셔서. 되고 싶은 사람을 그렇지. 대신하여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준다는 사칭을 해주면 좋지 네네네. 않을까. 그렇죠. 이런 안녕하세요 식으로. 대표입니다. 이렇게. 월급 20% 인상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파격 인상이다 20%. 이런 식으로 약간 서동요 기법처럼 네, 그쵸. 하고 다니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렇죠. 간절하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사칭 그러니까. 나쁘게는 쓰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라 서로. 맞아요. 세상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그러니까 전화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전화했는데 엄마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너무 교묘해지고 맞아. 내 얼굴, 그러니까. 내 몸, 내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렇게 쓰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이 너무 무서운 그러니까. 상황. 진짜 AI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잘생긴 남자 청년이 네. 젤리를 먹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AI였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애매했어요. AI인가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교하게 잘 구현이 되고 그리고 먹을 때 원래 AI가 어색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어색한 거예요. 막 젤리가 이렇게 쭉 늘어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젤리 생김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검은색 젤리를 막 웃겨 넣고 있어요 입에. 그래서 좀 이상한데 해서 댓글 보니까 AI라고. 그래서 와 이제는 살짝 그분이 힘들어질 정도까지 갔네? 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진짜 AI랑 공존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AI 먹방 이런 게 진짜 많이 요즘 진짜?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먹기 힘드니까 사실 또 기괴한 거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그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이제 맘 놓고 이제 네. 그거를 즐기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로.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이제 좋은 기술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고 카메라가 어디에든 달려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네요.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아무튼 민평가를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이밈. 저는 이 밈은 4점. 사실 원 콘텐츠가 재밌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맞아. 정말 이걸 잘 있죠. 살려냈다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맞아. 저도 저도 원본 먼저 봤었는데 네. 그냥 웃기네 걔로 넘겼었거든요. 근데 밈이 진짜 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는 걸 보면서 밈으로서의 가치 높다. 4.5점. 오 높다. 그리고 제가 사실 카이의 오라버니 좋아했었거든요. 중딩 때. 원픽이셨어요? 원픽은 아니었고 저는 약간 올팬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모두를 좋아했다. 오. 그 중에서 한 명만 뽑는다면? 전 경수 오라버니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짧은 썰. 네. 제가 경수 오라버니가 그려진 거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 거울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건가요? 거울 뒷판에. 그러니까 이게 뒷판에. 그냥 사각형 모양. 명함 거울 같은 네네네.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수업 시간에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 뒷판을. 근데 쌤이 갖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야 갖고 나와 이래가지고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제작을 한 거여가지고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이제 저희 반에 엑소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다 이제 나눔을 했어요. 네네네. 막 너 경수 오빠 가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절대 안 주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제가 한 학기 내내 갔거든요. 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혹시 거울 돌려주실 수 있나요? 와 진짜. 이랬는데 절대 안 주셔가지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받았던 것 같아요. 종업식 날. 와. 근데 그땐 이미 경수 오라버니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슬픈 일화. 저희 중학교 때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백현이 최애. 백현 선배. 예, 맞죠. 그때 진짜 거의 백현 신드롬이 있었어요. 맞아요. 뭔가의 세뇌가 된 듯한 모두가 백현을 좋아하던 시대. 진짜 교주처럼 종교의 어떤 신처럼 거의 모셨죠. 숭배. 맞습니다. 저도 약간 다 좋아하긴 했는데 추억이 방울방울하네. 진짜 막 그런 공식 굿즈보다는 그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맞아. 저희 때는. 그래서 약간 어리니까. 개인들이 만든 1,000원, 2,000원짜리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 해가지고 이 거울도 무통장 입금. 전 그때 무통장 입금 처음 해봤어요. 저도. 그때 그래서 ATM 가서? 저도. 그래서 너무 친구 따라가지고 막 친구가 링크 보내주면 나도 이거 살래 이래서 막 도무송, 막 떡매 이런 거 사고. 추억이다. 요즘 아이들 떡매 모를 거예요. 뭔지. 이건 포스트잇도 아니고 메모지지만 위에 그 떡 처리가 되어 있는. 요즘에도 개인 굿즈 잘 안 요즘엔 진짜 약간 좀 뭐라 해야지? 고급화가 되어서 고급화. 그 슬로건 같은 거 홈마분들이 많이 팔아요. 근데 엄청 비싸게 한 2만 원? 그래서 막 콘서트에 들고 가는 용으로 이제 1,000으로 만들죠. 퀄리티가 다르면 또 그러니까 그랬던 추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카이 오라버니 덕분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